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를 대신해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입니다. 5개의 핵심 의혹부터 보시죠. 먼저 세금 체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그 사이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뒤에 법인 자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자택이고 1인 기업이라는 의혹도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가 직업교육으로 돼 있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들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는 거의 매일 해명 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액트지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5대 의혹을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지금 세금 체납을 무려 4년간 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무려 세금을 4년 동안 했는데 무려 20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예. 무려 200만 원이라면 매출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4년 나누면 1년에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돈이 없었나? 그러니까 보니까 4년 동안 매출액이 연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기업이 정말 허덕허덕 하다가 1인 기업이 대한민국의 석유공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70억의 계약을 맺죠. 로또를 맞은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법인의 자격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왕 고래를 띄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석유가 펑펑 쏟아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요. 이게 액트지오의 편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드는 곳이 있죠. 석유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입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석유공사고 대한민국의 산자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국익에 액트지오가 과연 정말로 허투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한 게 아닌지, 혹시 예를 들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사기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하다시피 석유공사는 내내 액트지오만 지금 대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액트지오의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하시지만 최소한 5천억, 많게는 수조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국책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액트지오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깊이 드는 바입니다. 네. 자, 석유공사가 최근에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평일에는 거의 매일 나오는데 법인의 자격이 완전히 제한된 게 아니라 일부가 제한됐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재판권에 제약이 생기고 채무도 주주에게 이전되는 그런 법인적인 제약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살아 있어서 실질적인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 이게 산업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심해 유전 탐사 등의 기존의 굴지의 회사에서 했던 업적과 실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레우 고문이 차린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나 규모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초기에 발표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초기 설명에 대한 문제가 약간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세적인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 물리탐사를 한 내용들만 가지고 국민 앞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차 검증을 국내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의혹들이 해소될 정도의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미진하다면 액트지오의 물리탐사 결과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차 검증 가능하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산업부가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앞서 5대 의혹 중에서 2가지 먼저 이제 해명을 준비했습니다. 액트지오 의혹에 대한 석유공사의 설명인데 세금 체납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로 인해서 안 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법인 자격 박탈도 자격 자체는 유지되는데 일부만 제약이 있었다라는 건데 세금을 4년 동안 착오로 안 냈다? 김보혜 위원님, 예, 납득되세요? 납득도 되지 않고요. 사실 저는
지오액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동해 쪽에 5개의 구멍을 뚫어서 5천억 원 혹은 1조 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해서 경제성이 확인된 석유나 가스 매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되면 이 업체의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업체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나 석유공사 고위 인사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액트지오에 대한 검증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을 왜 액트지오라는 한 회사만 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을 테고 국외에도 좀 큰 회사, 규모가 되고 세금 체납 없고 법인 자격 박탈되지 않은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여러 군데에 맡기지 못했을까? 석유공사 쪽 설명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밀 유지를 위한 계약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곳만 수의 계약하듯이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게 석유공사 혹은 산업자원부에서 원하는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 아닌가 의심합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예. 200만 원을 못 냈다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액이어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소액도 못 내는 업체일까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물론 뭐 착오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200만 원? 그러니까 앞서 서영주 의원이 분석한 대로 네. 1년에 50만 원 되는 금액을 못 내는 업체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액보다 기간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4년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년이랑 기간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달청만 들어가 봐도 아실 거예요.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요. 국가에서 나오는 입찰,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입찰, 큰 입찰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세금 그래서 체납 증명서나 이런 걸 다 내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액트지오가 이거를 법인격이 정지가 돼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4년간 어떠한 큰 입찰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웠던 회사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석유공사 자꾸 저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전 석유공사 말 진짜 못 믿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MB 때 자원외교 나서가지고 우리 광물자원공사하고 함께 하베스트라는 곳에 거기 석유 난다고 그 석유 뽑는 기업이라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7조 원 날렸어요. 네. 지금 자본 잠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명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계약할 땐 몰랐던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트지오가 4년 동안 총 200만 원가량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석유공사가 체납액을 대신 내준 거란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액트지오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체납 사실은 업체의 전문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업체와 교차 검증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광구도 그 심해 탐사와 관련된 그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소스가 있고 그 정보 소스는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중 액트지오의 분석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 가운데 어디를 가장 먼저 뚫을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구조 분포를 고려해 현재 8광구, 6-1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는 새로 개설된 액트지오 한국어 홈페이지가 액트지오 본사와 무관한 사이트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액트지오.co.kr 대한민국 도메인 KR을 사용한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의 한국어로 동해 유전의 성공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산유국 꿈을 응원합니다고 돼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한국어 홈페이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또 2016년 설립 후 참여한 지질평가와 시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 하단에는 아브레우 대표가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밝힌 기사도 첨부돼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액트지오사가 한국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한글 홈페이지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가짜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co.kr 홈페이지는 액트지오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트지오사는 공식 홈페이지 액트지오.com 외 한국 도메인은 따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액트지오.co.kr 도메인 확인 결과 등록인은 도메인 관리자로 돼 있고 등록인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사업체 건물로 돼 있습니다. 등록일은 지난 5일 아브레우 대표가 방한한 당일입니다. 액트지오사가 만든 홈페이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부인이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